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잠시만요, 조절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목 디스크를 합니다. 교재는 8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름 비밀 수첩 내용이고요.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88페이지 목 디스크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리 인체가 괴롭다고 얘기하는 질환이 뇌랑 가까운 상태에서 나타나는 질환이죠. 그러니까 팔이 저리듯 목이 아파서 안 돌아가는데, 허리 디스크라는 증상이 틀린 거는 허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증상이고, 목 디스크는 팔로 내려가면서 머리로 압이 차고요. 눈이 빠질 것 같고, 또 소화장애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팔이 저리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스러운 게 오는 거죠. 단편적으로 목 디스크하고 딱 구분한다면은, 허리 디스크는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랑 구분한다면, 허리 디스크는 허리 밑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대부분 허리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백 등에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거나 그래도요, 목 디스크는 앞쪽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 디스크는 꼭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는 대부분의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술 자체가 좀 시간도 길게 들고요, 비용적이면서도 많이 들어가고, 수술 후에도 케어하는 기간이나 고객 관리에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고객을 여러분들이 샵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예우를 봐줄 것이면서, 여러분들이 몸에 데미지가 입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어떤 아픈 부위 또는 수술한 부위 또는 통증 있는 부위에 집중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치죠. 아픈 부위를 봐줘다. 한의원에서도 한의사분들께서 어떤 경락적인 요소, 경혈적으로 침을 넣는 자리가 있고, 아픈 자리에다 바로 침을 넣고 치료해주는 아시혈적인 요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기나 관리 시에는 이 아픈 자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픈 거랑 연관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 여러분들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몸이 생각보다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뇌에서부터 내려가는 통증과, 그 다음에 장기들과 근육과의 유기적인 조직 관계, 또 근막을 통해서 전체를 그물처럼 잡고 있는 하나의 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그림을 잘 풀어나가면 의외로 통증 관리가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임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실전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목 부분에 특히 경추 1번과 2번에 많이 집중을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한번 보게 되면요, 경추 1번과 2번은 우리가 어퍼 서비컬이라고 불러서 상경추라고 부르죠. 주로 이거는 경추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거죠. 경추 3번부터 4, 5번까지는 우리는 여기를 횡격막이 지배하는 횡격신경이 나오는 뿌리로 봅니다. 그리고 5번과 6번은 목에서 주로 디스크가 일어나는 목의 중심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의 중심. 중심으로 표현을 해서 목 디스크는 5번과 6번에서 일어나고, 또 5번에서부터 7번은 장용신경의 뿌리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경추 5번에서부터 7번입니다. 목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같이 현상적으로 갖고 갑니다. 근데요, 머리 무게를 한 5.5kg,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의 10분의 1인 머리 무게, 만약에 100kg인 사람을 치면 약 10kg의 머리 무게가 있겠죠. 이 머리 무게가 여기 경추 1번에서 이렇게 포인트에 걸려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러면서 밑에도 아슬아슬하게 되죠. 만약에 돌을 쌓는다고 봅시다. 이렇게 층층이 돌을 쌓는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돌을 막 쌓는데, 여기서 아슬하게 되어 있으면 밑에 돌들도 중심이 원활하게 잡히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오게 되면 첫 번째 돌을 잘 얹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들었다 놓는 방법이에요.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는 방법이죠. 지구를 받쳐있는 어떤 그 두 개의 받침대를 우리가 틀리게 되면 얘를 하지 말고 잘 들어서 제대로 놔주는 방법, 그게 상경추 견인요법으로 그런 요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견인적인 요소를 진행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C자 커브가 됐을 때 머리 무게가 어깨에서 느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리 무게가 어깨에서 느끼지 않게끔 되려면 이 C자 커브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 C자 커브가 형성이 되면 우리 몸은요 횡격막의 기능도 좋아지고 목 디스크나 이런 증상들도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가 중력이라는 그래비티라는 이 중력선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회복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체를 중력선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목의 각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요 C자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C자 커브를 만들려면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대흉근, 유두에서 세치 위. 자, 그러니까 심포의 모율인 단중이라는 곳에서부터 고객의 손을 4개를 댔을 때 올라가는 자리, 여기가 머리 앞을 잡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풀어줘야지 목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기랑이라고 표현을 했죠. 기랑. 서로 반대되는 힘의 에너지로 인해서 그걸 얻어가는 과정을 기랑의 역할을 통해서 얻어가는 거죠. 근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목의 문제는 목에서 해결하고자 하겠죠. 그러나 얘를 잡기 위해서 앞에 있는 포인트를 풀어줘야지 목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요 예로 스콜리오시스라는 측만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자, 스콜리오시스 증상을 딱 볼 때요. 등에서 척추 극돌기, 스피노스 프로세스라는 극돌기가 중앙에 있으면서 돌아가 있는 상태랑 얘가 꽈배기처럼 틀어지면서 돌아가 있는 상태랑은 고객에서 입는 데미지는 큽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등을 아무리 만져도 등 자체가 피부와 머슬, 근육과의 간격에서 유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네가 움직여야지 어떤 동작이나 테크닉이 나오는데 여기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에 있는 장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횡격막을 움직여서 장기들이 여유로운 동작이 일어나면 등 쪽에서 공간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관리할 때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저분이 지금 현재 고객의 고통을 호소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와 또 그들의 얘기와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들으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 사람이 저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어딜까? 또 저 키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리가 어딜까는 그거는 관리사가 본격적인 판단을 하시고 나서 액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목 디스크라는 증상이 왔을 때는요. 일단은 목의 정렬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은요. 여러분들은 통증에 눈이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아니고 여기에다 먼저 눈을 돌려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목의 통증은요. 아픈 데를 확 만져서 비벼주면 물론 플러시브 효과도 있고 그 자체에서도 페인 리듀스가 돼서 통증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아픈 원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통증이 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호흡이 짧아집니다. 호흡이 짧아지고요. 복식호흡이 안 되고 흉식호흡으로 호흡을 하면서 짧게 작고호흡이 짧게 진행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몸의 정맥순환 또 650개의 모든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리 몸의 간의 에너지를 돌게 못하죠. 그래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호흡을 늘려야 됩니다. 어떤 증상이든 호흡이 깊어져야지 증상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죠. 그 호흡이 깊어지고 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횡격막을 통해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셨습니다. 이제 고객의 스토리를 듣습니다. 문진을 통해서 얘기 들었을 때는 이제 수건을 말아서 목에다가 대드리죠. 흉추 1번에 가깝게 딱 대주면 뒷꼭지는 바닥에 닿습니다. 자, 이제 그 고객에게 저는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현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통증을 해결하는 게 지금 당장 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목에다가 똑바로 수건을 넣고 차렷 자세를 눕혀 있으면 신경은 빳빳하게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들려서 이렇게 눕힙니다. 누워서 만세가 되는 자세. 이렇게 해서 손 뒤에다가는
간단한 베개나 수건 정도 하나를 대줘서 이 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사각근에서 눌려있는 그 신경의 그림을 좀 풀어둔 상태에서 이분에게 호흡을 유도합니다. 배에다 손을 대고 복식호흡을 이제 진행합니다.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 뱉고 후 하면서 한쪽 다리를 구부립니다.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갈비뼈에 있는 횡격막을 손으로 쭉 올려봅니다. 손이 들어가서 이 늑골가 밑으로 손이 들어가서 올라가면 횡격막이 작동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작동할 때까지 호흡을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약 1cm에서 2cm 정도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이제는 다시 소장을 밀어줘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장을 밀어주면서 그 호흡을 충분히 인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간과 이 동작할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해서 직선으로 내려갔다가 횡격막을 위로 밀어주는 동작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동작들은요, 제가 향후에 허리 디스크도 나오고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또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은 고객이 통증을 호소한다고 할 때 일단 그 사람이 통증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그 동작에 어떤 상향되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시키고 통증이 줄어들고 이완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유두 위에 세치 위에 있는 대흉근을 풀어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대흉근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광견근, 여기에 흉쇄관절, 견봉쇄관절, 견쇄관절, 사각근을 찾습니다. 흉쇄골근 뒤에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에 상완신경이 나오는 곳을 깊게 풀고 쇄골 하근을 푼 다음에 소흉근을 풀어서 갑니다. 고객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깨가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5번 디스크입니다. 경추 5번 디스크. 목 디스크가 있는데 팔꿈치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얘는 경추 6번 디스크입니다. 고객은 목 디스크가 있으면서 손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경추 7번 디스크입니다. 고객이 또 증상을 손으로 호소하게 되면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에 신경에서 문제가 오게 되면 디스크가 오게 됩니다. 또 이 신경 영역의 분포도에 따라서 여자들은 유방 라인의 통증을 호소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산부인과적인 요소의 진료를 먼저 진행하시고 나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오는 통증 영역도 목 디스크의 영향으로 오는 증상 레벨로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견인적인 요소를 하죠. 양방병원에서는요, 목 디스크가 있게 되면 일단 서비컬 트랙션이라고 하는 목 견인요법을 진행을 합니다. 견인요법을 하고 또 그 상태로 될 수 있으면 머리를 드는 게 아니라 바닥에 눕게 해서 토마스 칼라라고 해서 목에다가 이런 보호하는 목 보호된 토마스 칼라도 하게끔 합니다. 우리는요, 현대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현대사회가 이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고 고개를 숙이는 상황들 되기 때문에 요즘은 통증 세대고 항생제 세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증을 되게 많이 호소하는 시대가 됐고 또 그거를 쉽게 진통제나 소염제로 해결을 했고 또 어디 질환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바로 항생제를 투여받는, 아마 항생제가 제일 많이 투여되는 세대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전 세대는 파스 세대가 있었죠. 파스. 그 윗세대는 참고 세대. 참자. 두 번째는 파스라도 붙이자. 세 번째 이제 병원 가서 진통제, 소염제랑 항생제라는 항생제 세대가 오게 되고, 우리 밑에 세대들한테는 이제는 자연치유 세대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치유는요, 거기를 자연스럽게 치료해주는 것보다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일단은 자세적인 요소가 몸에서 치료될 수 있는 자세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의 각도부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신경이 편안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걸려있는 근육근들과 또 근육과 근육을 연결하는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건 라인들, 거기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신경 레벨을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우리 몸에서 통증을 치료하는 세포들과 자연 치유력이 작동을 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목 디스크 고객이 오셨습니다. 고객은 호소합니다. 팔이 저립니다.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눈에서 실핏줄이 터집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습니다.
팔이 너무 저려서 팔을 뻗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수술적인 요소를 저희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고위한 의사분들의 권한이십니다. 저희들은 고객이 수술을 하지 않고 재활적 요소를 판단했을 때 도와주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객이 판단을 하시고 또 고객이 스스로가 그거를 인지했을 때 저희는 어떤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막 뼈를 꺾거나 돌리거나 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동작이 아닌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몸에서 흐름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몸이 좋아진다는 건 뭘까요? 결국 피가 흘러가는 거죠. 피가 흘러야 됩니다. 피를 통해서 에너지가 흘러가야 됩니다. 피가 구석구석 잘 들어가야 됩니다. 또 잘 들어갔다가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순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 몸은 치유력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들이 오셔서 어디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어디가 불편하다고 할 때 복부를 만져보시고 엉덩이의 중둔근도 만져보시고 종아리 승산 부분을 만져보십시오. 다른 부위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통증을 호소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또 복식호흡을 시키려고 하면 내장기에서 꽉 뭔가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항상성을 또 깨야 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의 에너지를 깨주기 시작해야지 내장기들이 힘을 뺍니다. 우리가 과긴장 되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갑니다. 그 상태는 누가 건드리면 잘못하면 다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힘을 빼라. 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힘을 빼라. 그래야지 맞아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 힘이 들어갈 때 맞을 때는 크게 관절이나 뼈 쪽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은 고객이 들어왔을 때 힘을 빼라.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교감에서 최대한 부교감에 가깝게, 부교감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교감에서 부교감에 가깝게 릴렉스를 시켜라. 그러기 위해서 의료기관 또는 한의원 같은 곳에서는 찜질을 해주고 부항을 해주고 전기치료 해주면서 근육을 이완을 시키고 몸 상태를 릴렉스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객에게 또 다른 테크닉이 들어가고 추나요법도 시행되고 양만평에서는 이제 도수치료가 시행이 되는 거죠. 요 앞에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도수치료나 추나요법이 들어가게 되면 몸에 힘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럽처나 골절, 프랙처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일단 고객은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에게 마주치게 될 때는 이완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혈액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자, 많이 응용을 해봤던 부분이 뭐냐면 고객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 이분이 일단은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연출하시고 두 번째는 하지 쪽을 온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많은 기구들이 팔아요. 인터넷이나 뭐 홈쇼핑에서도 파는데 발 쪽에서 뜨뜻하게 해주는 어떤 스팀이 나서 치료해주는 것이나 아니면 조격적인 요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리 종아리 쪽에다 핫팩을 대줘서 앞뒤를 싸서 일단은 하지 쪽을 따뜻하게 해주면 내장기의 이 복부의 압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부 배꼽 주변의 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 중둔근의 근막을 풀고 두피를 풀어가면서 이 사람이 호흡을 유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타이트하게 눌린 상태를 릴렉스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교감이 떠있는 상태를 부교감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머슬 마사지, 근육 마사지가 들어가고요. 또 그 상태에서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면서 근막 또는 건 쪽에 테크닉이 들어가면서 풀어주죠. 그리고 나서 목의 각도 상태에서 상경추 부분을 들어서 놔주면서 목의 위치를 재조정시켜주고 또 목에다 손을 놓고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목을 놓고 C자로 놓고 목을 C자컵으로 만들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침대의 끄트머리에서 고객을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고객이 머리가 밑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해서 눕혀놓고 스스로 견인될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어주게끔 합니다. 집에서도. 침대 끄트머리에서 머리를 떨어뜨려 누우면 머리 무게로 스스로가 견인이 되거든요. 그 상태로 견인할 때 벌떡 일어나면 안 되고 그대로 누워서 있다가 좌우로 머리를 움직여주고 또 머리의 무게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줍니다. 정답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우리 몸은요 자연 치유력이 되게 잘 발달합니다.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최적의 조건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최적의 조건 1. 피가 돌아야 되죠.
두 번째, 중력선 안에 몸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피가 돌아서 아픈 부위에 잘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음식이 위장으로 잔뜩 들어오면 이 혈액들이 위장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해결이 먼저 우선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 혈액이 충분히 아픈 곳에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혈액의 움직임 또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혈액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얘네들이 약 3리터에서 4리터 사이의 이 혈액이 우리 몸에서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밀어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 충분히 흐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몸이 따뜻한 상태로 또 혈액이 구석구석 막히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임상에서 만났던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대 고수들도 다 만나봤고 이제 일본에 가서도 만났었던 여러 고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학 교수로서도 현재 재직을 하고 제가 이제 신구전문대 물리치료과를 졸업을 해서 미용학과를 다시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건대 향장학과에서 대학원을 하고 건대 생물공학과에서 박사를 하다가 다시 건대에서 지금 화장품공학과를 하면서요. 공부를 하면서 임상에서 30년 동안 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제가 수기치료를 하면 고객들에게 저한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을까? 그거는 고객이 저한테 주는 믿음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고객에게 가장 큰 믿음을 줄 수 있었던 거는 그 고수에게 들었던 그런 말들입니다. 고객은 여러분들은 칼을 들거나 그러니까 메스를 들거나 약을 쓰는 입장이 아닌 손으로서 관리하는 상황에서 고객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믿어줄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는 그 실력을 입증하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또 누구한테 배웠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쪽 계통은 프랜차이즈 개념은 그렇게 적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모션을 가르쳐줘도 그 모션 동작이 똑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제품이나 어떤 그 툴은 알려줄 수 있어도 사람이 사람 스스로가 어떤 상태에서 완벽하게 그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수기적인 요소를 어떤 매뉴얼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설명하면요. 일단은 철저하게 공부를 좀 하십시오. 목디스크 책에 나온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현장에서 저한테 배우러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교육들을 시켜드립니다. 물론 교육비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대관료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부담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테크닉들이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자꾸 활용할 수 있게끔 접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그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단편적인 테크닉에 빠져드시면 여러분들 위험해질 수 있고 고객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고객의 몸에서 최대한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서 고객 관리하는 과정들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답답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만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 임상을 통해서 직접 보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해부학적 구조물들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책이든 어떤 간접 경험이든 충분히 하시라는 것. 그리고 나서 이 직업이 어쩔 수 없는 소명의식이나 사명의식이 가지고 있다면 철저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들도 올려놨고요. 이 영상들을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모든 근육과 제가 질환을 치료해주는 영상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시길 바랍니다. 임상에서 중복이 될지 몰라도 제가 강의할 때만이라도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있다면 아니면 중복이 되더라도
또 여러분들을 상기시켜주는 과정에서 영상을 계속 찍어서 계속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목 디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은 요 책을 통해서 또는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들은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요, 무조건 손이 되면 좋아집니다. 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빨리 좋아지게 되게끔 만드는 거냐, 또 고객이 내가 좋아지게 한 거를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힘드시더라도 오늘 이제 목의 구조 다시 보시고요. 경추 1, 2부터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목의 구조와 그 다음에 통증의 양상, 어깨가 아프면 5번이었다, 6번이었다, 7번이었다부터 내려가는 증상들, 대흉근, 소흉근, 그죠? 그 다음에 광경근부터 해서 흉쇄관절부터 했던 이 관절들, 천돌, 그 사각근, 그리고 목 뒤에 있는 승모근부터 해서 두판상근, 견갑거근, 또 어깨 연관되어 있는 대흉근하고 광배근까지의 모습들, 이 모든 근육들이 머리에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 머리에서 펼쳐지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힘내시고요. 어차피 이 직업이 아까 했던 사명감이 있다면 좀 더 철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계속 보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임상으로 저를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제가 있습니다. 힘내시고 저랑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비빌 언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